전 세계 시장 점유율 75% 이상을 하고 있는, 참고로 저의 그 혈관 속에 파란 피가 흐르는 건 아닙니다. 글로벌 1위 업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 지식이 지혜가 되는 순간 신이 될 수가 있는 한계가 없습니다. 창의력과 지혜, 통찰력을 가지신 분들을 화돌이들, 하순이들 안녕. 나는 지금 국가의 부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휴학을 하고 있는 21학번 성엽이야. 나는 화학부 유튜브 팀의 막내를 맡고 있는 21학번 건우야. 우리가 이번에는 학부생, 대학원생, 취업준비생들이 모두 궁금해할 만한 주제로 찾아왔어. 그건 바로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서도 단언컨대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삼성, 그 중에서도 삼성 디스플레이의 부사장님을 모셔왔어. 우와, 그것도 부사장님을? 맞아, 우리가 이제부터 화돌이 화순이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을 가지고 인터뷰를 해보려고 해. 한번 모셔볼까? 짠! 와!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야말로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간략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삼성 디스플레이 연구소에서 선행 제품 연구 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조성찬 부사장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란 어떤 회사이고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삼성 디스플레이는 현재 디스플레이, 물론 LCD 같은 이제는 조금 한물 간 것처럼 보이는 디스플레이를 제외하고 OLED 같은 마이크로 LED 같은 최첨단 디스플레이 제품에 관한 한 전 세계 시장 점유율 75% 이상을 하고 있는 글로벌 디스플레이 회사이고요. 저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미래에도 이 정도 수준의 기술 격차를 유지하면서 세계 1위를 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부사장님, 혹시 제가 듣기로는 서울대학교 화학부 나오셨다고 들었는데 서울대학교 화학부를 다니면서 기억에 남거나 재밌었던 이야기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아주 강렬하게 기억에 남아있는 게 있는데요. 제가 재밌었던 건 아니고 배가 아팠던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뭐였냐면, 제가 대학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분석화학 실험 조교를 하고 있었고 분석화학 실험 조교가 이제 원래 당시 실험 조교들 중에서는 가장 악역을 많이 맡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분석화학 실험은 11시 넘어서 끝나고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실험 반 친구들이 굉장히 쌓인 스트레스가 많았겠죠. 그래서 저를 어떻게 골탕 먹일까 생각을 하다가 제 생일날 이 케이크 이거 있잖아요. 네. 그거 하고 그다음에 좀 밟아주더라고요. 그런 적이 있었고요. 그게 연계돼가지고 제가 배 아팠던 사건이 뭐였냐면, 지금은 경희대학교 교수님으로 계시는 김광표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이거 꼭 김광표 교수님께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과 동기이셨고요. 이상하게 쓸데없이 저희 실험 뒤풀이에 맨날 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몇 달 있으니까 한 사람의 손을 딱 잡고 나타났습니다. 저희 실험 반원이었겠죠, 당연히. 아주 배가 아팠습니다. 김 사님이라고 나중에. 혹시 대학교 다니실 때 학점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살짝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제가 학점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굉장히 가슴 아파지는데요. 저 때는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여기서 뭐 말씀드리기엔 좀 그렇지만,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좋아하고 열심히 했으나 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진 않았고요. 학점은 제가 B-가 좀 안 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 이 과외 활동은 고전 기타를 쳤고요. 거기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뭐 예술 같은 것을 좀 알게 되고, 동아리 친구들하고 토론도 하면서 외연을 넓혔던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술 먹고 그런 것 같습니다. 부사장님, 아까 대학원 얘기 슬쩍 해주신 것 같은데. 예, 대학원 나왔습니다. 석사까지 했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대학원은 어떤 분야로? 아까 제가 분석 실험 조교를 했다는 데서 짐작하실 수 있으셨겠지만은 분석화학 전공을 했습니다. 사실 대학원에 간 이유를 묻지는 않으셨지만 제가 말씀을 굳이 드리자면, 학부를 졸업했는데 성적에 대한 좀 아쉬움도 있었고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더 많은 것들을 화학에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의외로 제가 아는 게 없는 게 아닌가라는 좀 그런 두려움이 생겨서 대학원을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벼락치기를 해서 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분석화학을 공부하면서 참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대학원 꼭 가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대학원 졸업하시고 나서는 바로 삼성 디스플레이로 취직하신 건가요? 대학원 졸업하고 나서 바로는 아닙니다. 바로 취직했던 회사는 삼성이 아니었고 SKC로 입사를 했었고요. 그 뒤에 벤처도 하다가 그 다음에 유학을 가서 다시 미국에서 벤처에서 또 좀 일하다가 삼성전자로 사실은 들어왔고요. 삼성전자 LCD 사업부가 나중에 삼성 디스플레이로 회사 분사를 하면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삼성이라고 하면은
막연한 사람들의 동경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삼성 디스플레이는 다른 동종업계 회사 비교했을 때 어떤 경쟁력, 장점을 갖고 있을까요? 처음에 삼성이라고 하면이라고 시작을 하셨으니까 삼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참고로 저의 그 혈관 속에 파란피가 흐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귀국하던 2006년에는 대한민국보다 삼성이 더 외국에서 유명했습니다. 그때부터 대단한 회사로 외국에선 인정을 하고 있었고요. 삼성 디스플레이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동종업계에서 하이엔드 또는 프리미엄 디스플레이 제품에 관한 한 시장 점유율이 70%, 75% 이상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몇 안 되는 글로벌 1위 업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화학부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안 여쭤볼 수가 없는 질문인데요.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지금 하고 계신 연구에 화학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 회사가 프리미엄 디스플레이 제품의 세계 시장 점유율 100%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은 이제 폴더블 디스플레이입니다. 그 폴더블 디스플레이는 사실상 화학 기술의 집약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프레셔 센시티브 어디시브나 폴리머 필름이나 그 밖에 이런저런 기능성 코팅 같은 것들은 화학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구조를 설계할 수가 없고요. 제가 지금 선행제품 연구팀장으로서 저희 팀원들이 일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기술적으로도 관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아마 제가 화학을 공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디스플레이 제품은 전자제품이 아닙니다. 화학 제품입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무기 재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이른바 백플레인이라고 하는 전자 회로가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요. 발광부, 액정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액정을 포함하는 유기화학 약품들이 구성하는 디스플레이 특성들, 올레드 같은 경우에는 발광 재료를 포함한 유기화학 약품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상호관계까지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화학부가 아니면 배울 수 없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화학 지식이 지혜가 되는 순간 신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이제 디스플레이 산업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대학교나 대학원에서 배운 화학과 실제 산업체에서의 적용에 괴리가 있나요? 예, 괴리가 있을 듯 없을 듯 하면서도 상당히 큰 괴리가 하나 있습니다. 뭘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기업에서 사용되는 화학은 약간 경제적인 측면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장 큰 차이를 유발하는 것이 10번에서 몇 번 되느냐의 문제거든요. 학교에서는 10번 했는데 안 됐다. 그럼 또 해도 됩니다. 실제 네이처나 사이언스에 나오는 연구 논문 같은 경우에는 1000번 했는데 한 번 된 걸 가지고 나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노 트랜지스터다. 그러면은 나노 트랜지스터의 기판을 밑에 만들어 놓고 나노 트랜지스터의 액티브 세마이컨덕터가 될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을 쫙 뿌린 다음에 1000개 중에 어느 게 켜져 있는지를 본 다음에 딱 되면은 됐다라고 하고서 네이처나 사이언스에 되거든요. 저희 회사에서 그러면은 회사가 망하겠죠. 그게 가장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다만 그래서 저희들은 학교에서 1000번에 한 번 정도 성공시켰다. 그럼 이게 되는 것이구나 이론적으로. 그걸 어떻게 양산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정도의 양산 수율을 확보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저희들이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이라서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인 측면이 가장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학생들은 어떠한 방향으로 그런 괴리감을 볼 수가 있을까요? 기본적인 과학 지식이라고 할까요? 또는 지혜라고 할까요? 가장 좋은 단어라면 아마 통찰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초과학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계시느냐, 기초과학을 제대로 이해하시면 정말로 지혜가 생기고 통찰력이 생기시거든요. 그것만 가지고 계시면 의외로 회사에서는 엄청난 연구비를 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괴리를 극복할 수 있는 자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 오시면 그런 게 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부사장님. 저희가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대기업에 취업하는 걸 생각하면 보통 연구직으로 간다고 많이들 생각하잖아요. 혹시 연구직 말고 다른 업무나 다른 부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 회사만 해도 수만 명이 있으니까 그 안에 연구직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 엔지니어도 있고 생산직도 있고요. 그다음에 생산직을 지원하는 품질 관리직 이런 아주 다양한 직제가 있습니다. 연구직이 좋긴 한데 연구직이 아니라고 그래서 연구직에서 필요로 하는 고차원적인 연구가 필요 없다라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예전에 우리가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셨던 생산직의 역할들 들고 옮기고 하는 것들은 이젠 다 로봇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직이라고 하더라도 책상 앞에 오히려 앉아 계신 시간이 더 많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시면 굳이 연구직과 생산직 가장 양극단을 놓고 보셨을 때도 큰 차이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사장님, 저도 질문이 네. 있는데요. 사실 저희 동기들은 회사에 취업을 하고 싶어하는 애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도 사실 석사를 해야 될지 아니면 박사를 해야 될지와 같이 대학원을 가는 것이 과연 회사에 도움이 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들 합니다. 대학원을 반드시 가야 될까? 과연 이게 우리 취업에 도움이 될까? 그리고 실제로 가서도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가지고들 있을 텐데 혹시 정말로 저희가 연구직을 하는 데 있어서 석사졸, 박사졸과 같은 대학원 진학을 필수로 할까요? 필수라고 말씀드릴 것까지는 안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대학원 공부를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차이가 여러분들이 막상 대학원에 들어오시면은 아시게 될 텐데 연구실에서 하는 룸 미팅 같은 걸 해보시면 확실히 발표력 그 다음에 데이터를 어떻게 종합해서 결론을 도출해내느냐 하는 그런 것들을 훈련을 받으시거든요. 그게 확실히 도움은 되지만 필수적인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면은 제 친구들도 다들 학사 이후에 바로 취업을 하고 싶은데 대학원이 정말 필수라면은 7년을 더 해야 되는데 이 시간을 굉장히 많이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두려움에 떠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부장님이 필수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니 아이들이 왠지 좀 마음이 놓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있어요. 한마디만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대학원 과정을 거치면서 보내는 그 시간들만큼 회사에서는 경력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 시기는 손해보시는 시기가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비슷한 결의 질문인데 학부 졸업생이나 석사 졸업생 승진에 실제로 한계가 있을까요? 제가 첫 부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제 혈관 속에 파란 피는 안 된다고 이미 말씀드렸고 제가 삼성빠는 아니지만 삼성을 정말 존경하고 지금까지 몸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좀 전에 질문하신 그런 내용들에 대한 것입니다. 답은 한계가 없습니다. 실제로 저희 역대 대표이사님들 중에도 학부 출신 많으시고요. 학부도 제대로 안 나오신 분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누군지는 제가 말씀 못 드리고요. 혹시 취업을 할 때 자격증이라든지 영어 공인 성적 같은 흔히 말하는 스펙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혹시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 회사는 작년부터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펙 같은 것을 사실 면접위원들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요. 기본적으로 충족해야 되는 기준을 충족하시기만 하면 자격증이나 영어 공인 성적 이런 것들을 볼래야 볼 수도 없지만 물론 나중에 채용 방식이 바뀐다면 모르겠으나 그런다 하더라도 중요도 자체는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실제 블라인드 채용 이전에도 저런 자격증이나 영어 성적 같은 외국어 성적이 원서에 있었지만 그게 실제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에 취직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뽑고자 하는 인재상이 무엇일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더 이상 패스트 팔로워가 아니거든요. 저희 회사는 퍼스트 무버이기 때문에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책에 나오는 글귀를 그대로 읽으시는 것보다는 그 행간의 의미를 제대로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설명할 수 있는 창의력과 통찰력을 키워주시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던 과학적 지식을 지혜로 바꾸는 그렇습니다.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의력과 지혜, 통찰력을 가지신 분들을 뽑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면접을 할 때 던져 드리는 질문 가운데 그런 기발한 질문들이 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삼성 디스플레이 부사장님과 우리가 함께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형은 어땠어? 사실 우리들이 이런 정보들을 직접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으니까 엄청 유익했던 시간이었고 답변을 너무 명쾌하게 잘해주셔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맞아, 나도 너무 유익했던 것 같아. 그럼 혹시 부사장님 오늘 인터뷰에 대한 간략한 소감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사실 화학부 여러분들이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줄 처음 알았습니다. 저희들이야말로 왜 지원도 안 하시고 그러시나 섭섭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오늘 저한테도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 디스플레이 입사를 희망하는 화학부 후배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발 지원 좀 해주세요. 네, 오늘 너무 감사했고 그러면 이제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우리는 또 다음에 재밌고 흥미로운 내용의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 화돌이와 순이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 그런데 요즘도 화돌이 화순이란 말을 쓰시는군요. 네. 저희 때도 썼는데 정말 재밌는 것 같습니다.